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동사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 아니면 분사 이런 거죠. 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모두 준동사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중동사 파트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준동사 파트에서는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 두 가지만 잡고 가면 되는데 뭐랑 뭐가 나오냐면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준동사 간의 공통점과 준동사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준동사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준동사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동사에 준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동사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인 거예요? 동사가 아닌 거예요? 동사가 아닌 게 동사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의 성격은 가지고 있는 게 준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이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준동사의 여러 특징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준동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고 이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동사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to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o라는 말이 없어도 돼요. to 부정사는 부정사 중에서 to 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징적으로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개념적으로 따지면 부정사도 준동사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to에는 괄호를 쳐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명사가 준동사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사가 준동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각각의 형태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동명사는 어때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사는 형태가 두 개죠. 뭐랑 뭐예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 그리고 동사 원형에 ed를 붙인 형태, 이 두 가지가 분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준동사에서도 이름 자체에서 뜻을 유추해봤던 것처럼 이 각각의 종류에서도 이름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to 부정사. 부정사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해지지 않은 거냐? 바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품사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어떤 품사로 정해질 수 있냐? 바로 명사로 정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형용사로 정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사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뭐가요? to 부정사가요. 동사 원형에 to가 붙으면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명사 볼게요. 동명사는 이름으로 봤을 때 뭐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명사의 품사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동명사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이름 자체에 동사가 명사로 됐다라고 확실하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분사라는 이름에서는 어떤 의미를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서 있는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어떤 걸 나눈다는 의미냐면 바로 형태를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것, 동사 원형에 ed가 붙은 것 이렇게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의미에서 분사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분사는 도대체 품사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분사는 형용사라는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보통 분사가 포함된 문장을 보면 그 분사 자체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동사에는 뭐가 있는지, 그 각각의 종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품사를 띠는지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준동사에서 문법 문제를 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 입장이 돼봅시다. 출제자 입장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준동사 파트에서 어떤 문제를 내면 좋을까요? 바로 겹쳐서 아니면 동일한 형태라서 헷갈리는 문제를 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에도 명사가 있고요. 동명사에도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 구분하는 문제를 내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중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명사와 분사가 형태가 같은 게 있죠. 바로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이 형태가 동명사와 분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ng가 붙은 형태가 동명사냐 분사냐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사를 쓸 때 ing 형태를 쓸 거냐, ed가 붙은 형태를 쓸 거냐 이 세 가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ing를 썼을 때 동명사냐, 분사이냐, 분사를 쓸 때 ing를 쓸 거냐, ed를 쓸 거냐 이 세 가지에 주목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도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포함된 문제인데요. 준동사 파트를 풀 때는 공통점과 관련된 문제, 차이점과 관련된 문제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더 집중해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릴 건데 사실 분사 파트는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울 준동사 파트에서는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 두 가지 내용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 분사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사를 제외한 투부정사와 동명사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 각각이 어법 문제에 어떻게 나올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통점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준동사들 자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준동사는 일단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동사는 보통 뭘 가지고 있어요? 바로 동사 앞에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는 필수적이에요.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어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동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주어는 주어라고 부르지 않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왜? 의미상으로만 주어지 실제 주어는 실제 동사가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원래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바로 목적어나 보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와 보어도 실제 목적어와 보어일까요? 의미상의 목적어와 보어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의미상의 목적어와 보어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의미상의 보어라는 뜻이 바로 이걸 의미해서 의미상의라는 말을 붙였구나 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는 무조건 주어를 가지기 때문에 준동사도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장에서 목적어와 보어는 필수 조건이 아니죠. 왜?
평소에도 주어 동사만 있어도 일형식의 문장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의 목적어와 보어는 필수 성분은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말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자, 동사가 어법 문제에 나오면 저희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바로 수, 태, 시제였습니다. 자, 수, 태, 시제라는 특성이 동사에 있었는데요. 그게 준동사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첫 번째, 수는 준동사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수는 단수와 복수를 나누는 게 수였는데 준동사라는 형태에서 보면 투부정사에, 동명사에, 분사에 수에 따라서 s가 붙거나 안 붙거나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동사에는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구나를 생각하면서 나머지 두 가지 태와 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준동사는 태와 시제는 고려할 수 있고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동사에서는 수, 태, 시제를 고려하는데 준동사에서는 뭐만 고려하면 된다? 수를 뺀 태와 시제만 고려하면 된다. 그게 준동사들의 공통점이다. 라는 것까지 따라오셨으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에는 뭐랑 뭐가 있었죠? 능동과 수동이 있었는데 준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시제는 어떨까요? 시제는 동사에 굉장히 많았죠.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요. 바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로 나뉩니다. 단순 시제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준동사 문장을 단순 시제라고 해요. 완료 시제는 이미 끝난 거를 말하기 때문에 시제를 판단할 때는 완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고, 자, 태를 판단할 때는 기본 문장이 일단 능동 문장이에요. 그래서 수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만 볼 거기 때문에 각각의 형태가 능동일 때, 수동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순일 때, 완료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투부정사일 때는요. 이 자체가 능동태죠. 기본 베이스가 능동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려면 뭘 붙여야 될까요? 바로 to be pp가 돼야 됩니다. 자, be pp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to 부정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be pp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동명사는 어떨까요? 동명사는 기본 형태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거였죠. 이거 자체가 기본 베이스로 능동태인데 그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뭐로 바꿔야 될까요? 바로 being pp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단순과 완료 형태도 비교해 볼게요. to 부정사의 원래 형태는 뭐다? to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다. 그런데 그걸 완료 시제로 바꾸려면 뭘 붙여야 될까요? 바로 have pp를 붙여서 to have pp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명사의 원래 형태는 단순 시제인데 그거를 완료 시제로 바꾸려면 having pp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형태들이 각각의 시제, 각각의 태를 나타낸다는 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준동사에 태랑 시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to 부정사에 밑줄이 그어진 어법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그거를 동명사로 바꿔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to 부정사로 둬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만 고민하면 될 게 아니라 같은 to 부정사라도 능동인지 수동인지 같은 to 부정사라도 시제가 단순인지 완료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줄 그어진 to 부정사는 수동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완료 시제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동명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동사에는 뭐랑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태랑 시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준동사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어요.
모든 준동사는 태와 시제를 가지고 있고 그 태와 시제는 능동수동, 단순 완료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 자체가 공통점이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오늘 저희가 본다고 했던 게 to 부정사랑 동명사였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 그 차이점이 어법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차이점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습니다. 자,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각각의 의미상의 주어가 달라요. 이 역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해석을 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도 해석 싸움이고요.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사실 수능보다는 내신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문장 형태를 만났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거냐, 동명사가 올 거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want 뒤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go라는 단어를 써서 to go 아니면 going 이라는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뭘 써야 되냐 라고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건 want라는 동사를 보고 판단하거나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want라는 동사가 to 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정답은 to go이고요. going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들은 어떻게 아냐? 자, 이 파트는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자, 지금 일시정지 하셔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갖는 동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명사는 주로 과거 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틀을 생각하시면서 동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enjoy, mind, stop, quit, give up, finish, avoid, escape, miss, delay, deny, consider, suggest, admit, resist, postpone, put up, imagine, practice, involve, advocate, try, risk, keep, keep on, go on 등등 이 동사들은 바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동사는 consider, 그리고 suggest, 그리고 imagine 이 세 가지 단어는 과거 지향적 의미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집중적으로 읽어두시고요. 나머지는 과거 지향적 의미다 라는 거를 상기시키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사만 목적으로 갖는 동사예요. 이거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동사는 hope, refuse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hope는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도 한번 쭉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갖는 동사인데 이 부분은 문제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갖기 때문에 부정사를 쓸 건지 동명사를 쓸 건지는 묻지 않겠죠. 그런데 이 동사들은 시제나 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to 부정사나 동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사냐 동명사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시제냐 태냐를 묻는 문제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풀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암기해 두시면 좋고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 5개를 치고 갈게요. 네 번째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to 부정사와 ing가 붙었을 때 각각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remember랑 forget은 미래지향적인지 과거지향적인지로 나뉜다. 즉, to 부정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 느낌이 강하고 ing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지향적 느낌이 강하다라고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저장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많이 암기를 하셨을 건데 그걸 우리가 왜 암기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왜 암기했어요? 바로 준동사에서 차이점 문제가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목적어 부분에 어떤 준동사를 넣을지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건 동사가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그 동사를 외워야 된다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아까 보여드린 자료를 계속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총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오늘 뭘 배웠어요? 바로 준동사를 배웠는데 준동사의 어법 문제는 뭐랑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준동사 안에는 일단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분사는 중요해서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은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해서만 배웠다 라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요. 먼저 공통점을 봤을 때는 준동사는 태와 시제를 가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태와 시제뿐만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가지고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와 의미상의 보어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건 해석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어떤 준동사가 올지를 판단할지는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 동사는 이 자료에 있는 걸 외워야 된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